네, 우선은 오늘도 이렇게 헬로알고 설명에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정말 저희가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정말 공들여서 준비한 그런 교육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설명회를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 또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설명의 내용 학부모님들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의 주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학교 내신, 학종은 물론 AI 리터러시까지 기를 수 있는 내 아이 미래 역량 인공지능 교육과정 오픈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가오는 겨울학기를 앞두고 이번에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학기부터 선보이는 저희 인공지능 교육과정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어떤 교육과정 준비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설명의 주제 및 내용입니다. 주제는 먼저 인공지능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설명회를 준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다가오는 인공지능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앞서가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좀 풀어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의 주제를 잡아봤고요. 주요 내용은 이제 다가오는 인공지능 세상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인공지능 세상에서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 그리고 2022년 개정교육 과정에 따라서 앞으로 인공지능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나타나게 될 텐데, 인공지능 교육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고교 학점제와 컴퓨터공학과 학종 준비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과정, 공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정밀 분석과 대비 전략,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교육과정 소개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회 진행하는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헬로알고 잠실교육센터에서 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코드윙즈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현재는 여기 잠실 인근의 자매고등학교에 정보교과 담당 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교육에서 올해부터 이제 교사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교사로서의 저의 경험이 이번 교육과정을 또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대비 전략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헬로알고는요, 이제 사실 그 브랜드 이름이고요, 학원 이름이고, 저희 헬로알고를 이제 운영하는 퓨처테크 아카데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그 회사의 이제 창업 멤버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퓨처테크 아카데미는 단순히 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 학원 운영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디지털 혁신 인재를 길러나가기 위한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교육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헬로알고 운영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교육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퓨처테크 아카데미는 정부가, 기업이, 대학이 인정한 에듀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글로벌 기업,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회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와 함께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개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작년에 정부 지원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선정이 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정부 지원 비대면 스타트업 교육 회사로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캠프에서 2년 연속 교육회사로 선정이 돼서 현재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대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밀고등학교의 정보 컴퓨터 교과 교육회사로 선정이 돼서 제가 현재는 자밀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퓨처테크 아카데미는 단순히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해 왔었던 알고리즘 쪽 교육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을 위해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인공지능 쪽에 다양한 그런 교육과 이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번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저희가 실제로 개발을 해보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정말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 때에 정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제는 뭐 단순히 기술이라고 명명하기보다는 정말로 소양으로서 정말로 중요한데 이렇게 주변의 다른 교육기관들이라든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교육의 어떤 그 내용이 좀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어떤 인공지능 개발 노하우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알고리즘 교육의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정말로 혁신적이고 새로운 그런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소개를 드리는 자리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의 주제, 인공지능 세상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이죠. 정말로 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로 국가를 뛰어넘어서 또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가 바로 인공지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 규모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2027년까지 약 4.6배 이상 성장을 해서 총 500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직접적인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어떤 예상이고요. 인공지능이 아시겠지만은 요즘은 단순히 인공지능 컴퓨터 과학, 소프트웨어 쪽뿐만 아니라 어떤 생산 쪽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제조업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이 또 되고 있고 단순히 제조업뿐만 아니라 또 의료라든지 또 미디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말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 시장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정말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정말로 전문성 있게 다룰 수 있는 인력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뉴스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AI 인력 부족에 실력만 있으면은 고등학생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AI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AI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학벌 등의 기본 요소들을 빼고 오로지 코딩 테스트 실력만으로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직업 1위가 바로 AI 인공지능 전문가이고요.
또 평균 연봉 또한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 기사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AI 스페셜리스트, AI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군들의 평균 연봉이 약 1억 7천만 원, 그리고 실리콘밸리 쪽에서는 25만 달러, 그러니까 약 현재 환율로 약 3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AI 전문가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실리콘밸리나 미국에 비해서는 연봉 수준은 조금 낮지만은 여전히 최고 수준의 그런 엔지니어 분야의 인력으로서 연봉을 책정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봉을 많이 주더라도 아직까지도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성장 전략과 교육 정책을 변화를 시킴으로써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과 교육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거는 저희가 예전 설명회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2020년 11월에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라는 이제 교육부를 필두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통신부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부처에서 정말로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에 대한 그런 과제를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시발점이 돼서 2022년 개정교육 과정부터 이 인공지능이라는 교과가 이제는 앞에 선두에 나서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작년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업 진흥과 또 그에 맞는 인재 양성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네, 그 이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바로 올해 8월에 발표가 됐었던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유치원부터 이제 성인, 직장인 재교육까지 인공지능 교육을 전 세대에 거쳐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9월에 이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라고 해서 역시나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부흥과 그리고 공교육에서 구체적으로 이 인공지능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초중과 중등의 수업 시수를 2배 이상 늘리고 고등학교 교과의 고교 학점제와 더불어서 이제 정보,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교과를 편성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성장 전략과 이 교육 정책의 핵심은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결국에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이제 이러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떤 교육 정책의 변화, 입시 제도의 변화, 그리고 원하는 인재, 채용의 변화까지 함께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대학이 인공지능 전문가를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 사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부 수준이 아니라 대학원에서의 전문성 있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부는 컴퓨터공학과나 아니면 관련 학과들, 그리고 통계학과 이런 쪽을 졸업을 한 학생들이 이제 인공지능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학원이 없었고 보통은 컴퓨터공학과에서 다루거나 아니면은 뭐 필요하면은 반도체공학과에서 다루거나 기계공학과에서 다루거나 각각의 대학원 안에 하나의 소속으로서 이렇게 하나의 분야로서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대학원이 운영이 됐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인공지능학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문 대학원들이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문 대학원을 신설하는 학교들이요, 어떤 이름 없는 그런 대학들이 아니라 정말로 국내에서 최고의 내노라 하는 대학들,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성대, 포스텍, 그 다음에 광주과기대, 뭐 유니스트, 중앙대 이런 학교들이 이제 인공지능 대학원을 신설을 하고 있고 전문성 있는 인공지능 인재들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라고 하면은 바로 공교육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가장 큰 골자는 2022년 개정교육 과정부터 이제 2025년 실시 예정이죠. 초등은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중등은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고등은 정보,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 등의 신구 교과가 편성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교육 양의 늘림으로써 인재 양성의 그런 인재 양성을 이제 시키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잠시만요. 예. 잠시 방송 쪽에 잠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핵심 역량이라고 하면은요,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설명회에서 소프트웨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AI 리터러시란 무엇인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I 리터러시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제 공교육 AI 교과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면은 AI 관련 기술과 데이터의 관리, 활용, 구성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역량을 기르는 것이 바로 AI 리터러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리터러시의 핵심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AI 기술을 이해하는 소양과 윤리적 태도,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 이 두 가지를 공교육 인공지능 과정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2학년도 개정교육 과정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뽑은 것이 아니라 교육 전문가들이 이제 뽑은 건데요. 바로 고교 학점제와 인공지능 그리고 정보 교과의 어떤 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네,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을 하고 이에 따라서 학점을 취득해서 대학처럼 그걸 누적해서 이제 졸업을 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이제 일선 학교들에서 부분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중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실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또 3학년 학부모님들 이제 많이 저희 설명회 듣고 계실 텐데요. 이 고교 학점제 정말로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교 학점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학생의 진로와 전공을 기반으로 한 선택 과목이 대학 입시에서 매우 중요해진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학생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학과를 뽑으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의대였지만은 요즘도 이제 어머님들은 의대를 원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단연 가장 인기 있는 학과를 꼽으라면은 바로 컴퓨터공학과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교 학점제 시대에 이 컴퓨터공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컴퓨터공학과가 이제 뭐 지방대 의대를 추월했다. 이 부분은 뭐 워낙 예전부터 많이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컴퓨터공학과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필수 선택교과 세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로 정보, 그리고 인공지능 기초,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외에도 많은 선택 과목들이 있고 이 과목들 외에도 당연히 다른 선택 과목들도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내가 컴퓨터공학과로 진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요 세 가지 교과목은 반드시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제 고교 학점제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보와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이 필수 전공 선택 과목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 컴퓨터공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과목의 교과 내신을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단연 AI,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 에듀테크 스타트업 헬로알고가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위해서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새롭게 오픈한 이유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인공지능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서 인공지능 교과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 헬로알고가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정밀 분석해 봤습니다. 네, 먼저 이거는 제가 참 와닿는 그 만화라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만화는 인공지능 그 교과서 안에, 초등 교과서 안에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교육이 지금 시대에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만화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타이틀이 다가오는 인공지능 세상이라는 타이틀의 만화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인공지능 일어나서부터 집을 나설 때, 또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인공지능과 앞으로 함께 살아가게 될 세상이 다가온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교과서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머님, 아버님들께 퀴즈를 한번 내볼 텐데요. 맞추신 분들께는 제가 상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상품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다음 중 실제 고흐가 그린 그림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정답을 한번 채팅창에 적어봐 주시면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말로 이제 고흐의 어떤 화풍을 이렇게 잘 반영을 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중에서 1개만 실제 고흐의 그림이고 나머지 3개는 인공지능이 고흐의 그림을 분석을 해서 이 화풍을 따라서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없다는 아니고요. 하나 있습니다.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네. 임수경님께서 맞죠? 임수경님께서 4번이라고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정답 축하드리고요. 임수경님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기프티콘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그림 외에 나머지는 고흐의 이러한 화풍을 AI가 분석을 해서 이제 AI가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이제는 창작의 영역도 이렇게 인공지능이 넘보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은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교과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 설명을 드린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은 공교육 인공지능 교과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에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먼저 인공지능 교육의 의미로서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크게 이 인공지능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초중고 학교급별 인공지능 교육의 목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초등에서는 좀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놀이나 체험 중심으로 인공지능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중학교부터 이제 실습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알고리즘 적용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으로서 실체적인 그런 인공지능 교육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의 주요 영역이 이제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머님들께서 오늘 이 인공지능 교육의 주요 영역 3가지를 이제 알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이 설명의 어떤 절반은 듣고 가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인공지능 교과의 구성은 주요 영역 3가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교과에서 요구하는 3가지 핵심 역량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인공지능의 이해. 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인해 변화하는 사회를 인식하고 인공지능의 본질을 이해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요소, 데이터와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함양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그래서 인공지능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역량을 기르는 이 3가지 그 역량이 인공지능 공교육에서 요구하는 3가지 핵심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가지 핵심 역량을 결국에는 어떻게 길러 나가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전체적인 로드맵이 이제 역시나 공교육 교과서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기초와 심화까지 이제 각각의 세부 영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많은 영역들을 그러면은 우리가 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바로 인공지능 원리와 활용이 이 인공지능 교과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을 하나 뽑자면은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이라는 파트가 될 텐데요. 자, 이 인공지능 원리와 활용이라는 파트는 어떤 영역이나 라고 했을 때, 실제 프로그래밍을 통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수학적 역량과 프로그래밍 역량, 알고리즘 역량이 모두 필요한 공교육 인공지능 교육의 핵심 교육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을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학교 내신과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재 과고 입시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인공지능으로의 변화하는 사회,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본적인 소양이 역량 부분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인공지능 원리와 활용이 결국에는 인공지능 교과에서의 어떤 상하를 나누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인공지능 교육과정, 공교육을 대비하기 위해서 헬로알고가 한 발 앞서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통해서, 헬로알고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공교육,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역량을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헬로알고 인공지능 교육의 핵심 가치, 코어 밸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 딱 한 단어로 우리 인공지능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컨트리뷰션,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공헌, 사회적 기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슬로건으로 인공지능의 힘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번에 이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헬로알고에서 왜 이 핵심 가치로서 컨트리뷰션이라는 걸
뽑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이 소프트웨어 교육 분야 또 더 나아가서 공교육까지 이렇게 학생들을 많이 지도를 해보면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재는 무엇인가, 대학이 원하는 인재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교육이라는 가치가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결론은 바로 이 컨트리뷰션, 공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대학이 공부 잘하는 사람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인재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많은 입시 결과들을 만들어냈지만은 사실 성적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조금 높고 낮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입시에서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그 학생이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했는가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생활기록부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컨트리뷰션이라는 부분을 많이 본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 준비한 이 교육과정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량을 잘 쌓아서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컨트리뷰션,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기를 원해서 저는 이번에 인공지능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가울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학습 안에서 이 컨트리뷰션이라는 것을 결합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을 때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참된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컨트리뷰션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에 놓고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 인공지능 교육 과정은 이 컨트리뷰션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세상을 이롭게 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Problem Based Learning 또는 Project Based Learning (PBL) 교육을 진행을 할 거고요. 또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한 인공지능 역량을 길러 나갈 것이며, 또 프로그래밍적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헬로알고 인공지능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교육과정의 개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서울대, 카이스트, 고대, 성대 출신의 인공지능 연구원들과 고등학교 정보 담당 교사, 바로 저죠. 네. 가 이제 대한민국 초중고 인공지능 교과서를 완벽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 인공지능 교과서가 처음 발간이 됐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개정되는 부분들까지 최근 새롭게 반영을 해서 이제 오늘 완벽하게 분석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 인공지능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1년 2개월 만에 끝내는 공교육 초중고 AI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12년의 교육과정을 단 1년 2개월로 압축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명드리는 이 교육과정은 먼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가 주 교육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초등학교 5학년도 저희 교육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게 되면은 고등학교 수준의 인공지능 공교육 내용까지 마스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교육과정은 총 60주 6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일 처음이 프린시플 과정 레벨 1, 레벨 2 각각 10주씩 총 20주, 그리고 어드밴스드 과정 레벨 1, 레벨 2 10주씩 총 20주, 그리고 마스터 과정이 레벨 1, 레벨 2 그렇게 해서 20주, 그래서 총 60주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공교육 AI 과정이 완벽하게 대비가 되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초등만, 중학생은 중등만, 고등학생은 고등만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12년 인공지능 정규 교과에서 엑기스들만 저희가 이렇게 잘 뽑아가지고 1년 2개월 만에 이 공교육 초중고 인공지능 과정을 모두 다 마스터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과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과정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프린시플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프린시플 과정에서는요,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핵심 언어인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와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를 익히는데 학습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린시플 레벨 1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프린시플 레벨 1 과정의 학습 목표는 파이썬 언어의 기초 문법과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를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파이썬 언어에 대한 부분, 입출력과 변수, 조건, 반복과 같이 이제 파이썬 언어의 기초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 속의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글, 소리, 그림을 표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학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 교육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인공지능을 도대체 뭘 배우고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해 하실 텐데, 저희가 오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세부 교육 내용은 인공지능 퀴즈, 인공지능일까 아닐까, 또 인공지능 스피커 또는 스마트폰에 있는 이런 인공지능 빅스비 체험해보기, 그리고 0과 1로 그려져 있는 문자와 그림 암호를 해독하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날씨는 어떻게 변화할까 그래프로 그려보는 이런 활동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요, 단순히 저희가 개발을 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 개발의 시작점은 모두 다 인공지능 교과서를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세부 교육 내용들과 활동들은 모두 다 인공지능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또는 거기서 저희가 좀 더 응용하거나 변형해서 좀 더 교육적으로 적합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프린시플 과정의 이제 대표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저희는 각 과정별로 대표 프로젝트와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PBR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학생들이 딱딱한 인공지능의 개념들을 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코딩도 해보고 또 이렇게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들을 해봄으로써 초반부에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는 것부터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코딩을 통해서 직접 내가 인공지능을 개발해 나가는 단계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 단계별로 이제 교육 목표와 그 다음에 활동, 그리고 대표 프로젝트 이렇게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프린시플 과정의 대표 프로젝트, 바로 오토드로우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오토드로우라는 것은요, 아래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들 사진 보이시나요? 네. 그럼 왼쪽에 그린 그림은 이제 사람이 그린 거고요. 오른쪽에 애프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오토드로우라는 프로그램이 이 사람의 그림을 인식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자동차를 멋지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토드로우라는 것이 이제 사람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그림을 잘 그릴 필요도 없어요. 대충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리면은 거기를 그 그림이 이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렸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이렇게 멋진 그림으로 정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래서 이 오토드로우라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학습 내용을 보시면은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그린 그림이 어떤 사물인지 자동으로 인식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토드로우를 대표 프로젝트로 선정을 한 이유는요, 바로 초등학교 교과서 3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인공지능은 어떤 그림을 알아볼까 라는 타이틀로 내용이 쭉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 이름,
프로그램이 바로 오토드로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에서 이렇게 오토드로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의 학습 목표는 인공지능이 그림을 인식하는 분할 분석법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활동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교육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어떤 부분과 어떤 원리를 익힐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드로우라는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되는지 그런 원리를 살펴보는 것이 교과서에 담겨져 있고요. 저희는 이런 교과서를 토대로 저희의 교육 과정을 개발해 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프린시플 과정 레벨 2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벨 2 과정의 핵심 학습 목표는요. 파이썬 언어의 심화 문법과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거든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인공지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도 사람처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학습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데 레벨 2 과정의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시플 레벨 2 과정의 주요 교육 내용은요. 파이썬 함수 그리고 클래스 모듈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과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을 통해서 나만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 주요 교육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부 교육 내용들을 보면은요,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뭐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이제 도전, 컴퓨터와 사람 간의 학습 대결, 누가 더 빨리 잘 학습을 하는지 대결해 보는 것들, 그리고 이제 활동들로 해양 쓰레기를, 물고기를, 쓰레기를 분류해 보는 그런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비행기표를 자동으로 인식해보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벨 2 과정의 대표 프로젝트는 바로 구글 티처블 머신인데요. 인공지능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다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나만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또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공교 교과서 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은 올해 2022년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선발 과제로서 또 나왔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내용을 보시면은요, 구글 티처블 머신이라는 것은 코딩 없이 이미지나 소리, 동작 등을 학습시켜서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아래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어떤 여성분의 얼굴이 나와 있고 거기에 미라고 해서 막대기가 100%를 가리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이 이제 자기 강아지 이제 인형을 이렇게 카메라에 비췄더니 아래쪽에 인공지능이 me plus dog 해서 나와 그 강아지가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사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을 학습을 시켰을 때 이게 사람인지 또 강아지인지 또는 응용해서 뭐 이제 분리수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게 캔인지 페트병인지 종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코딩 없이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 이 구글 티처블 머신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교과서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글 티처블 머신의 학습 목표는 구글 티처블 머신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만의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 분리수거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재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인공지능 어드밴스드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중등 인공지능 교과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인공지능의 핵심인 통계와 데이터,
네, 그래서 이 기초 통계학과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분류, 추론하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 어드밴스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드밴스드 과정 레벨 1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네,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통계적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교육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요.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되어야지만이 고등학교 또 인공지능 교과에서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어떤 통계, 확률과 통계라는 그런 교과의 내용들도 수학적인 부분이죠. 저희가 함께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드밴스 과정 레벨 1에서는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등의 기초 통계학 내용과 이를 사용하기 위한 파이썬, 넘파이 등의 패키지 활용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부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운동선수 등 선수의 평균 득점을 분석해보는 프로젝트, 또 연평균 기온의 변화와 강수량을 분석하는 프로젝트, 또 내 성적을 분석해주는 성적 계산기를 만들어보는 프로젝트, 또 지역별 평균 연령과 세대 분포를 분석해보는 이런 프로젝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프린시플 과정과의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죠? 네, 앞에서는 어떤 활동, 체험 중심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드밴스드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데이터 분석을 해보게 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드밴스드 과정 레벨 1 대표 프로젝트는 바로 공공 데이터 포털을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연평균 기온 변화의 특징을 분석해보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대표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2년 올해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선발 과제로서 나왔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표 프로젝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공공 데이터 포털의 사용 방법과 이를 활용한 기초적인 통계 분석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초등 교과서와 중등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이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모두 모여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 공공 데이터 포털과 통계청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학생들이 잘 활용을 해서 정말로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같은 기초 통계 자료를 계산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학습의 목표이고요. 실제로 공공 데이터 포털을 활용해서 이렇게 평균 기온과 강수량의 관계를 찾는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중등 교과서 안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인공지능 어드밴스드 과정 레벨 2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벨 2 과정의 학습 목표는요. 데이터 수집, 분류, 추론의 이론적 이해와 활용입니다. 그래서 언뜻 딱 들으셨을 때 와닿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주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분류하고 추론하는 방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사람들은 따릉이를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할까? 라고 해서 이것도 교과서 안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따릉이 데이터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먼저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전에 내 스스로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추론을 해보는 거죠. 사람들은 따릉이를 날씨가 좋을 때 많이 사용을 할 것이다. 비가 오면은 따릉이 사용량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보는 거죠. 또 햇볕이 많은 날에는 좀 따가우니까 사용량이 좀 줄어들고 구름이 좀 있을 때 사용량이 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의 내용과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결과를 통해서 이제
나의 분석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 데이터 추론과 분석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따릉이를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할까라든지 우리나라 지역별 심장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다라든지 영화 흥행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보고 만들어보는 과정이 이제 세부 교육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벨 2 어드밴스드 과정 레벨 2의 대표 프로젝트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아마 이렇게 뉴스 같은 데서도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하나의 뉴스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SNS에서 최근 많이 올라오는 글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가장 많이 등장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구름 형태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이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신문 기사 등의 문서 데이터를 수집, 분류, 추론해 보는 것이고요. 네, 이걸 통해서 본인이 분석한 신문 기사의 주요 키워드와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문 기사의 내용을 추론하는 것이 이 대표 프로젝트의 학습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등 교과서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네, 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 마스터 과정입니다. 이제 교과는 이제 고등교과에 대응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각화 그리고 실제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통해서 인공지능 마스터로 거듭나는 과정이 저희 인공지능 마스터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마스터 과정 레벨 1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레벨 1 과정의 학습 목표는 데이터 시각화와 이를 통한 데이터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파이썬 매트플롯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부 교육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태풍의 강도 변화 분석하기.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뉴스들에서 태풍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던 태풍들의 그런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프로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또 축구 선수별 활동 지역 또 활동량을 시각화하는 겁니다. 이거는 히트맵이라고 하는 그런 그래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또 우리나라 16강 오늘 또 새벽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축구 선수별로 어떤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지 또 활동을 얼마만큼 하는지를 마치 사람의 체온을 분석하듯이 히트맵이라고 해서 활동이 많이 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활동이 좀 덜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가별 인구 분포 및 이제 경제활동 인구 시각화하기, 이거는 이제 인구 피라미드라고 많이 하죠. 이 인구 피라미드를 만들어보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마스터 과정 레벨 1 대표 프로젝트는 시간대별 중국 음식과 치킨 배달량을 분석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래프를 딱 보시면은 벌써 이 데이터 시각화가 왜 중요한지 학부모님들께서도 확 와닿으실 텐데요. 이 중국 음식 배달은 언제 폭증을 하고 있죠? 이 주황색 라인인데 12시에 폭증을 하죠. 자, 그러다가 줄어들다가 이제 저녁 때 살짝 오르고 다시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청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치킨 그래프입니다. 치킨 그래프는 언제 폭증을 하냐면은 저녁 7시에 이제 폭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11시, 12시에 이제 폭증을 했겠죠. 우리나라 경기가 이제 12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런 배달의 민족 또는 배달앱의 배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각 음식별로 배달량이 언제 늘어나는지 시각화해서 분석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학습 내용은요, 실제 배달의 민족 데이터를 활용해서 중국 음식과 중국 음식과 치킨 배달량을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고등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 주어진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학습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스터 과정 레벨 2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마스터 과정 레벨 2의 목표는요, 회귀 분석, 기계 학습과 딥러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계학에서 주로 많이 활용이 되는 이 회귀 분석 등 통계의 심화적인 내용들과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계학습과 딥러닝, 기초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또 실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머신러닝을 위한 파이썬 텐서플로우 사용 방법도 함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세부 교육 내용들은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보다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내용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분석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신가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성적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다들 있기를 바라시고 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걸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은 학생일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어떤 학생들의 이런 학습 습관, 근거 자료로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똑똑하잖아요.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도 이제는 단순히 그냥 스마트폰 사용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봐봐, 너가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과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걸로 나왔잖니. 이렇게 아이들을 설득을 한다라면은 아이들이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 자동차 교통량을 예측하는 그런 프로젝트, 또 뉴스 기사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 뉴스 기사가 사회, 경제, 정치, 스포츠 어떤 뉴스 기사인지 뉴스를 분류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마스터 과정 레벨 2의 대표 프로젝트는 타이타닉 생존자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 다 이제 타이타닉 사고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그 타이타닉 사고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타이타닉 생존자 유형별 생존 확률을 분석을 하고 회귀 분석과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를 분석을 하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타이타닉 생존자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성별에 따라서도 생존율이 달라질 것이고요. 또 객시 등급에 따라서 생존율이 달라질 거고, 또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겁니다. 또 승무원이냐 아니면은 승객이냐에 따라서도 생존 확률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요. 이렇게 회귀 분석과 머신러닝을 통해서 생존자들의 나이, 성별, 객시 등급 등 다양한 변인들마다의 생존 확률을 이제 인공지능과 회귀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이제 대표 프로젝트의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인공지능 교과서에 이 타이타닉 프로젝트가 실려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좀 더 확장해서 다양한 변인들, 그리고 인공지능 코딩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로 좀 더 응용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프린시플 레벨 1부터 마스터 레벨 2까지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 정말로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역량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번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개발을 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좀 학생들한테 잘, 또 필요한 역량들을 잘 추려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마침 인공지능 교육과정이 공교육에 도입이 되면서 이제 교과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저희보다 더 뛰어난 이런 교수님들이 이런 교과서 집필을 하시면서 했었던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또 저희 전문가들이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헬로 알고 인공지능 교육과정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대회 수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역량만 길러주는 걸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배운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본인의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대회들에 수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정부 그리고 대기업에서 주최하는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대회의 수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대회 4가지를 꼽아왔는데요. 먼저 경진대회 첫 번째로 빅 콘테스트라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주로 저희가 소프트웨어 쪽에서만 이제 주요 대회들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대회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정말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분야에는 알고리즘만큼이나 많은 그리고 공신력 있는 대회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빅콘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체가 무려 과학기술정통부 정보통신부 하고요. 그 다음에 니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이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는 정말 큰 대회라서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리그가 있고요. 대학생들을 필두로 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리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대학생 이상의 성인들은 성인들끼리 이렇게 경쟁을 하는 대회이고요. 네, 두 번째 경진 대회로는 이제 전국 학생 통계 활용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회고 주체는 이제 통계청에서 주최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학생들의 어떤 통계에 대한 관심과 지능을 위해서 실시가 되고 있고요. 이 대회 역시나 학생들이 지금 배웠었던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대회는 뭐 워낙 유명한 대회죠. 삼성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 대회. 주체는 이제 삼성에서 주최하는 대회이고요. 이 삼성에서 주최하는 이 줄여서 이제 주소창 대회,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 대회. 그래서 주소창 대회라고 하는데 이 주소창 대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 주소창 대회에 출품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한국 코드페어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코드페어 같은 경우에도 작년의 주제와 소프트웨어와 AI,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 저희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가치가 다 담겨져 있죠. 모두가 행복한 세상, 컨트리뷰션이고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저희 인공지능 교육과정의 주요 학습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한국 코드페어에도 이번 저희 헬로 알고 인공지능 교육과정에서 만든 프로젝트들, 했었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출품을 바로 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수준들이 수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가 눈높이를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 외에 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는요, 큰 대회부터 작은 공모전까지 정말 많은 그런 대회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인공지능 대회 경진 대회들을 모아놓은 플랫폼이 이제 데이콘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나 아니면은 전문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공모전들도 있지만은 앞에서 보셨던 그런 빅 컨테스트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공모전이나 경진대회들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콘 인공지능 경진대회 플랫폼에서 저희가 계속 학생들이 출전한 마다 그런 대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계속 학생들을 출전시키고 거기서 이 학원에서 더 이상 이론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내가 배웠었던 내용들이 실제 사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여를 할 수가 있구나 라는 부분들까지 연결해서 저희가 갇혀있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열려있는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수상 실적은 결국에는 어디에 써먹느냐라고 했을 때 대학 입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요즘의 특기자 전형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 트렌드를 보더라도 하나의 큰 축은 정보올림피아드,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축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합격생 중에서 정보올림피아드 수상 실적이 없더라도 이제는 뭐 앱 개발해봤다, 게임 개발해봤다 이런 거는 이제 경쟁력이 없고요.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젝트들에서 수상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기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정보올림피아드 두 가지를 다 가진다면은 정말 양수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알고리즘 쪽이 좀 부족하더라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공지능 쪽이 좀 부족하더라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보올림피아드를 통해서 이러한 특기자 전형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고교학점제 정보 내신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정말로 저는 이제 앞으로 또 수능에 이러한 인공지능과 정보 교과가 이제 들어갈 날이 정말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같은 그런 대형 이제 인터넷 강의들에서 정말로 이제 정보와 인공지능 스타 강사들이 나타날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작점이 바로 저는 고교 학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발 앞서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잘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고교 학점제가 돼서 인공지능이나 정보 교과를 선택을 했을 때 정말로 다른 학생들은 어렵게 공부하는 내용들을 쉽게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교육과정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 시대에 이제 컴퓨터공학과 진학을 위한 핵심 교과 3가지, 정보와 인공지능 기초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을 정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라고 계속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의 교육과정의 뿌리가 바로 이러한 인공지능 교과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정말로 앞에서 제가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저희 교육과정의 프로젝트들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러한 프로젝트가 끝이 아닙니다. 그거의 배만큼 곱절만큼 저희가 프로젝트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만약에 내가 어떤 활동을 기재를 하고 싶다, 내가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했었던 프로젝트 하나 콕 집어가지고 생활기록부에 바로 넣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나만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그 프로젝트에 맞춰서 학생들을 코칭을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PBL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생활기록부에 반영을 시킬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영재학교나 과학고, 자사고 입시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들, 대회 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에 이제 인공지능이나 정보와 관련된 차별화된 역량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영재학교나 영재과고 이제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요, 학생들의 수거학의 어떤 역량은 좀 상향 평준화 되어 있다라고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수학 공부하기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이제 이런 정보 쪽, 알고리즘 쪽까지 같이 하시는데 요즘에 또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역량까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요즘 인공지능이 정말로 이공계 쪽에 안 쓰이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차별화된 역량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입시 대비 부분입니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보셨던 저희 메인 프로젝트들, 각 과정별로 대표 프로젝트들이 제가 코멘트도 달아놨지만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기출문제로 출제가 된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서울교대나 한양대 이런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입시 문제의 약 30에서 40% 정도를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들로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밟아 나가게 되면, 저희 헬로알고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밟아 나가게 되면은 저희가 의도적으로라도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의 기출문제들을 교육과정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영재원 입시 대비까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인공지능 교육과정 잘 학습만 진행을 하시더라도 앞에 말씀드렸던 5가지 이제 다양한 대회 수상,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그리고 고교 학점제 내신 대비, 그리고 영재학교나 과학고, 자사고 입시 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영재원 입시 대비까지 다 가능한 그런 과정이고요. 이러한 과정들 넘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저는 과정이고, 정말로 헬로알고에서 지금까지 많은 과정도 준비했지만은 이번에는 많이 공들여서 만든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꼭 이번 겨울학기부터 지금 헬로알고 정규 과정을 들었던 학생들도 추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이 들었을 때 시너지가 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겨울학기 때 뭐 다른 여러가지 활동들, 또 방학이라서 또 학원들 보내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은 이번 겨울방학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60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한번 들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교육과정은요, 또 처음 시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메인 강사로서 또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몇몇 타임에서는 이제 저희 헬로알고의 또 우수한 다른 이제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지만은 또 대부분의 과정은 또 제가 이제 강사로서 선생님으로서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믿고 한번 맡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저희가 더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과정은 총 60주 과정으로 이제 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교육 대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당장 내가 입시를 준비하거나 내신을 준비하거나 또는 학종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 또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이 얼마 남지 않은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러한 교육과정을 절반으로 압축을 시켜서 7개월 만에 끝내는 인공지능 학종 대비 과정을 다음 학기 봄학기 때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봄학기 때 시작을 하면은 대략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정도쯤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 학종 대비는 끝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저희가 또 필요한 내용들 잘 압축을 해서 그렇게 이제 봄학기 때 준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초등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이제 초중고 이제 정보 인공지능 교과 완벽히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교육 과정을 먼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봄학기 때는 7개월 만에 끝내는 인공지능 학종 대비 과정도 추가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겨울학기 대개강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이번 겨울학기는 이제 12월 17일 토요일, 다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다음 주 토요일 날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학기에는요, 인공지능 교육과정과 A스쿨 프로세싱 과정, 그리고 기존에 운영됐었던 정보올림피아드 정규과정, 유사코 및 ACSL 과정이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신규로 추가되는 과정은 제 위에 빨간색 글씨로 적어놓은 오늘 설명드린 인공지능 교육과정, 그리고 정보올림피아드 필기 특강이 또 추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은 제가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정보올림피아드 내년 또 시험이 5월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시험이 6개월 앞으로, 반년 정도 앞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정보올림피아드에서 또 항상 계속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산수학과 비버 챌린지 부분, 이 필기 특강이 이번 겨울 학기 때도 개설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 겨울방학 때 필기 특강도 내년도 정보올림피아드 준비하시려고 준비 중이신 학부모님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겨울학기 시간표가 저희가 좀 학사 일정 때문에 아쉽게도 아직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학기 시간표, 뭐 신규로 개설되는 과정들,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교육과정에 대한 시간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추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범 수업도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A스쿨 프로세싱 과정 중심으로 시범 수업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개설되는 인공지능 교육 과정에 대한 시범 수업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 수업은 인공지능 교육 과정과 프로세싱 디지털 아트 프로젝트 과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그 시범 수업 일정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추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따로 문자로 어머님들께 겨울학기 확정된 시간표와 이제 시범 수업 시간표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겨울학기 수강 신청 마감은 12월 13일 화요일 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들으시고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교육과정, 또 그 외에 정보올림피아드 정규과정이나 A스쿨 과정, 헬로알고와 소프트웨어 교육 함께 하고 싶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오늘 설명회 끝나고 오늘 또 바로 이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오늘 좀 시간이 늦었으면은 내일 또 다음 주 평일날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드리고 입학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입학 테스트가 있는데요. 입학 테스트는 학생의 기초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말고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기초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수학적 사고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진단하는 테스트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처음에는 제가 좀 긴장이 돼서 말을 잘 못했는데요. 제가 워낙 좀 이게 공을 많이 들인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제 나중에는 제가 교육 과정들을 쭉쭉쭉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좀 알고 있었던 내용들, 또 저희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 좀 그래도 잘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만 그렇게 느끼셨는지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오늘 설명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지만은 긴장을 할 만큼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인 정말로 꼭 필요한 중요한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학기 때는 다른 중요한 그런 수업들, 그런 수학도 중요하고 국어도 중요하고 뭐 영어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들 많겠지만은요. 이번에 한번 인공지능 교육 과정 저희와 함께 시작을 해보시면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시 보기는 내일 오후까지 다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싶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내일 올라오는 다시 보기 문자로 저희가 또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저희가 오늘 스트리밍은 한 10분 정도 후에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요, 채팅창에 바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채팅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또 저희 교육본부장님이나 아니면은 직원분들께서 지금 지금 대기 중이실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 전화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